네, 안녕하세요. 오늘 프로젝트 관리 전체적으로 개괄적인 부분들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관리에 있어서 이게 왜 나왔습니까? 프로젝트가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80% 됐다고 그랬죠? 생산성 패러독스라고 해서 이제 경영하실 때 배우실 건데, 생산성이 너무 낮고 프로젝트의 성공 확률이 낮아서 40% 정도. 근데 PM복이나 이런 걸 가지고 관리 방법론을 만들었더니 성공 확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 정립이 매우 중요한 거죠. 체계나 이론은 우리가 기존에 주먹구구로 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립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론을 간과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하죠. 개발하실 때 알고리즘이나 이런 부분들 잘 공부하셔야 하듯이요. 그래서 PM복은 ISO 25100으로 국제표준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 프린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PM복의 구성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 두 번째, 조직과 생애. 세 번째, 관리 프로세스가 있고요. 이 관리 프로세스 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착계, 실, 통종, 착수, 계획, 실행, 통제 이 과정이 반복이 되고 마지막에 종료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통합관리가 있어요.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 예, 우리 PM님들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범위관리. 여섯 번째, 일정관리. 일곱 번째, 원가관리. 이 세 가지, 범위, 일정, 원가는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면접이나 이런 것에 실제로 할 때, 이 범위 일정 원가가 정량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산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범위 일정 원가 외에 중요한 게 뭘까요? 이어서 보신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으로 여덟 번째 품질 관리 있죠. 그리고 아홉 번째 인적 자원 관리 있습니다. 요즘엔 이걸 뭐라고 하죠? 피플 관리? 이렇게 사람 관리? 하여튼 그렇게 다시 바뀌었어요. PM복에서 바뀐 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때, 이제, 조직에서 쓰는 용어가 좀 바뀌었죠. 인적자원이라고 하면 좀, 사람을 그렇게 자원처럼 취급한다. 그래서, 예, 이건 참고해 주시고요. 네. 10번째로 의사소통 관리 있고요. 11번째, 리스크 관리, 위험 관리죠. 그리고 12번째, 조달 관리 있습니다. 13번째, 이해관계자 관리. 그래서 이 13가지 영역 외워주셔야 되죠. 자, 앞에서 범위 일정 원가가 정량적인 수치로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면접 아주 기출 질문이죠. 뭘까요? 의사소통 관리입니다. 의사소통 관리가 왜 중요합니까? 범위라는 거는 결국엔 요구사항이나 프로젝트에서 달성해야 되는 목표, 도출되어야 하는 프로그램들, 산출물,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현업이나 고객하고 제대로 협의가 제대로 잘 안 됐어요. 뭐가 실패한 거죠? 커뮤니케이션 실패예요. 내가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데 베이스라인 다 그었는데 우리 여기까지 할 겁니다 했는데 현업이 자꾸 와서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근데 PM님이 이런 것들을 커팅을 못해요. 그럼 커뮤니케이션 관리 잘못되면서 일정 늘어나죠. 원가 늘어나죠. 잘못된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볼게요. 개요에서는 뭐가 들어가 있냐? 목표 달성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정의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PMO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조직생애 보겠습니다. 조직생애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거버넌스하고 팀 구성. 팀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만약에 우리가 고도화 프로젝트를 할 거예요. 그럼 고도화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죠? 그 프로젝트,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개발자, 디자이너, 퍼블리셔, 웹 쪽은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팀을 구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 진행하죠. 그러면 기존의 시스템이 운영되던 레퍼런스도 알고 있고, 어떻게 좀 더 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착착 나오겠죠. 기획자들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구성하는 팀 구성, 이거를 이제 애자일 쪽에서 스크럼 팀 만든다고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고 또 보면은요, 착수 쪽에 이제 착수할 때 프로젝트 차터 이런 거 만듭니다. 대략적으로 어떻게 프로젝트를 할 거고, 계약관계 어떻게 할 거고, 이해관계자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착수 들어가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안 요청서가 일단 이제 나오게 되면 그 제안 요청서에 따라서 제안 작업을 하게 되는데, 영업팀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아니죠. 그 관련 어떤 프로젝트의 주제에 있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 혹은 참여할 PM 대략적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분들을 모두 모셔서 사전 협의회 하셔야 합니다. 사전 협의회 없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그 영업 따로 이거 따로죠. 영업에선 다 된다고 했는데 이런 일 많잖아요. 영업에서 다 된다고 했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경우 혹은 안 되는 걸 되게끔 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포트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 있죠. 이런 것들 다 고려해 주셔야 되고요. 네, 계획 들어가면은 이제 뭐 이때 WBS 대략적으로 만들게 되고 실행하게 되고 이제 다 이제 어떤 장소 이런 것들에 가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죠. 네, 그럼 통제 쪽엔 뭐가 있을까요? 감사 통제, 변경 관리. 네, 이런 거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방. 사전에 아까 우리가 리스크 관리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리스크, 즉 위험하고 이슈 차이 이것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위험하고 이슈의 차이가 뭘까요? 위험은 잠재되어 있어요.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리스크 비용으로도 또 따로 책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 리스크가 눈에 보이게 도출했어요. 발생했어요. 뭔가 이벤트가 발생했어요. 그럼 이슈가 되죠.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프로젝트 통제를 잘하기 위한 방법은 예방하는 거. 그리고 결함에 대해서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예상을 해놓고 그 부분들을 컨트롤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정 조치도 그때 제각제각 돼야겠죠. 감리 들어와서 아무리 시정 조치 그 목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실제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 시정 조치를 안 했다. 그러면 나중에 프로젝트 이제 막 난리 나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종료는 행정적인 종료 말하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프로젝트 검토 결과서 오고 공문 오고 그리고 비용 지불되고 예, 그 뭐죠? 차액 지불되고 아주 중요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범위 관리에 들어가는 중요한 거 뭐 있죠? 요구 관리. 여기 지금 컨닝하고 있어요. 네. IEEE 830에서 요구 관리. 그리고 WBS 일정 관리할 때 들어가죠. 그리고 원가 관리할 때 EVM 들어갑니다. EVM 뭐예요? 저도 까먹었어요. 찾아보세요. 네. 품질 관리할 때 QP, QA, QO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QC 도구도 있고요. 그래서 품질 관리 계획하고 품질 보증하고 품질 이제 계속 오퍼레이션 하는 건가요? 네. 품질 비용 이런 것도 코스트네요. 죄송해요. 네. 코스트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죠. 네. 그러면 또 중요한 게 있죠. 인적 자원 관리. 그 인적 자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경영학과니까 조직행동론을 배웠었거든요. 근데 이 프로젝트 관리 공부하시면서 이 사람에 대한 관리, 매슬로우 욕구 유계 이론이나 XY 이론 이런 것들을 배우실 건데 그리고 또 그것도 배우죠. 학생 증후군 이런 증후군들. 왜 프로젝트가 딜레이가 되고 생산성이 저하가 되느냐. 학생 증후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이 학생 증후군을 없애기 위해서 2주 단위 스프린트 하는 것들이 UP 같은 거 나오고요. 에자일에서 XP, 스크럼. 그래서 2주 단위로 스프린트 돌려가지고 개발자가 최대의 생산성을 낼 수 있게. 근데 여기에서 개발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런 어떤 개개인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에자일 매니페스토 이런 게 나온 거죠. 지금은 그냥 그런 게 나왔구나 하고 들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걸 해서 뭘 하겠느냐? 프로젝트의 비과시성, 비가시성 관리하기 위해서 범위 일정원가 관리하고요. 변경성 극복하기 위해서 통제하고 품질 관리해줍니다. 예,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 사이클을 가시화하기 위해서 또 WBS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뭘 한다? QCDF 향상한다. 퀄리티 코스트 DF 뭐였죠? DF는 제가 또 까먹었어요.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관리 한번 쫙 한 판으로 정리한 거 같이 봐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제 설명이 많이 부족하다 하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좀 더 개선해서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